문과 한정 수능 최종 보스 그때 당시 영어 지문 보면 기괴해. 1사 수능 아직도 기억나. 수학과 과학과 관계 레전드. 이때까지 영어 어려웠어. 모든 수능 영어 선생님들의 밥줄을 끊었던, 수능 영어에서 이제 공무원 영어나 토익 토플로 가게끔 만들었던 레전드 정책 영어 절평 인정? 그래서 영어 시험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애들 뭡니까? 영어를 안 하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여러분 이과 계열 친구들 뭐겠습니까? 영어 공부량이 거의 한국사급이야. 막말로 이과 애들은 인정? 그나마 문과 친구들만 최전 이하보 레전드 방송 이러면서 여러분들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방식대로 이제 영어 절평을 즐기고 있죠. 일판 수능도 뭐겠습니까? 수능계의 계륵 같은 존재. 이제 영어는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기사 읽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또 다룰 내용은 말이죠. 수능이 30살. 야. 여러분 1994학년도 수능부터 이 수능의 역사가 시작돼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그 미민의 좀 밥벌이가 되고 있고 나름 이 30살의 역사 중에 5년은 아들 생활했다 인정? 수능의 아버지라면 민민민우가 아들로서 제가 한 5년 정도 양육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KBS에서 이런 다큐가 좀 진행됐어요. 30살 수능 길을 잃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수능 자체가 길을 잃었다. 지금의 수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금 약간 다소 수능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부분을 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줄을 좀 잃었습니다. 이 영상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고 요 영상을 제가 좀 필독을 했고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요 영상과 관련해 좀 여러분들의 공유도 좀 하고 그리고 수능 30살 기념으로 해서 생일 케이크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사 읽기로서 여러분들 조금 재해석을 해본 느낌으로다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30살의 수능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24 수능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2024 수능 이후의 수능은 생명력을 끝까지 지닐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또 다시 논의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영상 초중반부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 30년의 기록들을 다 종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국어하고 수학 두 개를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좀 흥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겠습니까? 평균 지문 길이. 여러분들 94년도 시작해서 지문 길이가 좀 늘어나요. 처음에는 수능 자체가 쉬워요. 근데 점점점 이제 뭐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서 제 시간 안에 다 못 읽겠는데? 이거를 왜냐면 타이머테이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독해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초반부에 여러분들 평균 지문 길이가 늘어났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문 길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14 수능부터 18 수능까지 봤잖아. 점점 우상향 곡선. 마치 여러분들 예전 1년 전, 2년 전 주식장 그 느낌. 딱 그래서 점차점차로 우상향 레전드 방송 치고 두 번째 고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고점. 저게 정확하게 몇 년도다? 2027학년도 수능 레전드 방송. 보험금 지문 반추위 기억나십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딱딱 있는데 왼쪽 페이지가 한 바닥이 지문이 다 차. 와. 그러면서 긴 지문의 시대. 그게 좀 등장하면서 약간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유행했던 건 발췌도. 지문을 전체를 읽으면 앞에가 1, 2문단이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문제가 6, 7문제 딸려 있는데 그걸 풀 때 여러분 발췌독을 해요. 1, 2문단까지만 읽고 풀고 3, 4문단 읽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발췌독이 흥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발췌독이 흥행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뒤로부터 수능 국어가 약간 안정화 기간을 거치죠. 그러면서 약간 리트식 추론이 가미되고 리트에서 봤던 제재도 나오고 그런 느낌의 문제 유형들이 나오면서 평균 지문 길이도 그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또 상향을 약간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급으로 패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국어가 저는 언어와 매치 화법과 작문 이 공통 선택 구조가 저는 그렇게 나이스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문 길이가 최근에 초기보다는 길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 다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학이 좀 더 재밌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십 년간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추론 형식의 문제는 떨어지고 정보 처리 문제의 양이 늘어났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추론 문제하고 정보 처리 문제가 어떤 문제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기서 제시하는 이 정보 처리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은 에서 가나다. 이거 여러분 많이 봤죠? 킬러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줄어들고 정보 처리 문제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킬러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수능 수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화 경향이 걷고 있다. 저는 확통 미적분 기하 선택 역시나 쪼갠 거 정말 반대지만 문제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문제의 종류 자체는 정보 처리 문제가 많아진 게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일인가? 혹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수능 수학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땐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큐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과거의 수능은 사고력 테스트였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IQ 테스트.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만 알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예전 수능이 그랬다 이거야.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 수능은 정형화된 유형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고득점이 나오려면 계속 엔제, 양치기, 사설 문제의 확보, 과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 사교육이 확정되고
되고 정형화된 유형을 계속 반복한 자만이 수능 고득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능은 N수행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내가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 자주 보면 유리한 거 아니야? 수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자주 본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것 같아. 민민민우가 양산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저도 좀 기분이 오묘하긴 한데 잠깐만, N수생이 양상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지금의 수능의 출제 방식이 그대로 진행이 될수록 N수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EBS 연계도 하면서 지금 30년간 문제 출제 기조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최고 난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문제는 내면 안 되면서 어느 정도 애들 변별 치는 그런 수능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다. 여기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들어가기에는 수능이 차선이고 수능 이상의 시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엄청나게 수능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유형이 안 나온다면 그건 또 문제가 아닌가? 정형화된 유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사고력 테스트로 가면은 변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나는 사고력 테스트를 뭘 내든 사교육은 다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문제 출제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다 사교육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N수행이 유리하다는 측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사교육이 확장되고 학생들이 힘들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영상의 댓글 반응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약간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드디어 이게 좀 여러분들 나오는데, 수능 선정의 산출 방식이 중간에 나오는데 수능 표준 점수가 곧 차별이다. 이과 보상받아 문과 침공.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통 선택이 지금 3년 차인데 이 침공으로 계속 여론 형성을 하면서 대학들까지 그 여론을 반영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저렇게 표현한 게 맞는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침공을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침공이 무슨 뜻이냐?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이거 무슨 말이야? 영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과 영토가 있다라는 거야. 문과 영토가 있었다.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벽이 있긴 했죠. 지금 통합 수능이 된 시점에서 이게 과탐 선택자들이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 계열이나 경영 상경 계열의 지원을 하는 것이 이걸 침공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침공 계속 기사가 나는 상황에서 그래요, 침공이 이렇게 내가 휩쓸려 가는 게 나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침공의 사전적 의미까지 조사하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큐에서 내가 이 말은 진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갖고 왔거든요. 이게 어떤 학생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 2023 수능 응시자분인데 같은 점수인지도 불구하고 미적분 선택과 친구들 1등급이 나오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전 2등급이 나오는 걸 보고 약간 회의감이 들었죠. 그러니까 약간 누카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했나요? 친구야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게 만약 부럽다면 그렇게 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2등급이 나온 거 회의감이 들면은 어떤 부분에서 회의감이란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중중히 하세요. 당연히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다른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다른 편 점수가 나오지 친구야. 그치? 그래서 나 이거를 보고 이게 다큐에서 이렇게 나와도 될 내용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역시나 조금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의 산출 방식에 대한 거 우리가 정말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수험생들은 좀 지나치는 부분일 수 있다. 왜? 크게 관심이 없으셔. 공통선택 수능 시스템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 바로 등급 컷이 유추가 됐어. 내가 몇 등급인지 바로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 공통 몇 개 틀리고 선택 몇 개 틀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똑같은 원점수라도. 그래서 이 선택 공통 수능이 수험생들한테 난 그렇게 크게 막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울 뿐이지. 하지만 지금 공통 선택 수능에 있어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글쎄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수능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 다큐가. 이 영상에서는 EBS 연계 때문에 수능에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의견도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탐구 범위가 축소된 거하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부분이 지금의 수능을 만든 측면에 있어서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탐구 뭐 생명과학 원이나 이제 화학 원, 화학 뭐 박사님들, 생명과학 박사님들이 지금 화학 문제하고 생명과학 문제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너무 기괴한 문제의 출제 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1번 이유도 크지만 2번, 3번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EBS 연계부터 볼게요. EBS 연계 여러분들 역사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역사는 공호수능부터예요. 공호수능.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뭐냐면 1,1수능하고 1,2수능. 그 당시 관동별곡이 거의 이제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이냐면 비문학도 똑같이 나와. 당시에 비문학 지문이 EBS랑 일부분이 똑같아.
11 수능부터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여기서 어쨌든 수능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EBS 연계를 높이면은 수능에 대한 사교육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교육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수능부터는 연계율이 50%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능 영어에서 그냥 지문을 갖다 붙여서 영어 교육이 황폐화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또 여론에 휩쓸렸고 그래서 이 수능부터는 연계율 50%로 내려가면서 지금 올해 수능도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2024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EBS 연계율을 최근에 또 줄이는데 갑자기 또 뭔 얘기를 하냐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가 출제하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야. 올해 수능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작수 때는 여론이 어렵다고 불타지가 않았어. 만약에 탐구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또 우리 평가원 교육부 여론에 휩쓸려서 그죠? 탐구에서 조금 EBS 덕지 해주겠네? 뭐 이럴 수는 있겠네. 근데 지금 혹시 국어 수학까지? 국어 수학 영어까지?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거 6개월 봐야 돼요. 갑자기 연계율 전체적인 연계율은 줄였는데 연계 체감도를 늘리겠다? 이건 진짜 직접적인 표현이거든.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게 과연 어떤 영역일지 모의고사상에서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탐구 범위 축소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 생각해요. 지금의 수능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능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저는 이 의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된 수능에 있어서 비판 의견이 크다면 그 비판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천 바로 탐구 범위 축소다. 이게 진짜 커요. 이걸 영상에서 언급을 안 했더라고. 이게 그 다큐 영상에 없어요. 예전 9구 수능부터 공사 수능까지 문이과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사탐하고 과탐을 다 봤어. 이때 레전드 범위, 그러니까 난이도는 둘째치고 범위가 다 할 수가 없어. 지금 수능 만점자 나오잖아. 근데 이 당시는 만점자가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어. 왜?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다 해갖고 가냐 이거야 예전에는. 근데 뭐 학습에 대한 격차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05 수능부터 11 수능까지는 최대 4과목 선택입니다. 문이과별로. 그래서 한두 과목은 버리는 전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2, 1, 3 수능 최대 3과목까지 했죠. 이때도 한 과목 버린 전략 많았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아도 조금씩 조절이 좀 됐던 거죠. 근데 1, 4 수능 최대 택2. 저는 2과목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탐하고 과탐의 문제적인 어떤 기괴함? 저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변별을 해야 돼. 최상위권을 갈라야 돼. 스카이 의치한 약수를 갈라야 돼. 정시에서. 이거 어떻게 바꿀 건데? 영어까지 상평이 아닌데요. 영어 절평. 이거 크다. 영어가 사교육의 근원이다. 이런 여론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갑자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유학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보내고 영어에 미친 나라. 그러면서 절대평가로 알아야 될 부분만 알고 학생들이 영어에 미치지 않게 해야겠다. 영어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면 뭐 풍선 효과로 뭐야? 국어 수학이 문제가 기괴했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국어 지문이 나와버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영어 절평, 사교육이 영어가 제일 심했다는 부분도 알지만 일단 수학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수학이 제일 크고요. 영어만 애매하게 절대평가된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정권이 지나면서 계속 흔들려요. 교육에 대한 정책이. 17 수능까지 문과 안정 수능 최종 보스 이거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영어 절대평가 리명아 강대 영어 기억나십니까? 진짜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줘. 내 시절 친구들 문과 안정 수능 최종 보스 그때 당시 영어 지문 보면 기괴해. 1사 수능 아직도 기억나. 수학과 과학과 관계 레전드. 이때까지 영어 어려웠어. 모든 수능 영어 선생님들의 밥줄을 끊었던 수능 영어에서 이제 공무원 영어나 토익 토플로 가게끔 만들었던 레전드 정책 영어 절평 인정? 그래서 영어 시험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애들 뭡니까? 영어를 안 하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그럼 이과 계열 친구들 뭐겠습니까? 영어 공부량이 거의 한국사급이야. 막말로 이과 애들은 인정? 그나마 문과 친구들만 최저 이하보 레전드 방송 이러면서 여러분들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방식대로 이제 영어 절평을 즐기고 있죠. 1판 수능부터 뭐겠습니까? 수능계의 계륵 같은 존재. 이제 영어는 계륵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BS 연계, 탐구 범위 축소, 영어 절대평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의 수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젠 진짜 종잡을 수 없다. 교육부가 방향성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다가오는데 과연 수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행 유지가 될까요? 글쎄 현행 유지는 난 매우 힘들다고 보는데? 교육과정도 바뀌고 그죠? 현행보다는 무조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수능으로 다가오는 어떤 정책들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긴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논서 수령 수능. 지금도 이제 IB 교육이 스물스물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몇 학교들에서. 그 학교들은 수능형 공부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좀 펼쳐나가고 있어요. 공부 형태를.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바칼로레아 식의 어떤 공부 환경을 조성해서 논서 수령 수능이 나온다면 그 학생들이 좀 득세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맞는가? 논서 수령 수능이 우리나라가 2020년대 후반에 감당할 수 있는 수능일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수능 자격고사화. 이것도 논의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능을 전체 절평을 해서 전체적인 변별력을 평가하는 건 대학으로 넘기는 거야. 대학의 각 학과. 대학들이 각자 다른 시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본고사의 부활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학과에 100명 뽑는데 200명
200명 지원했어. 그럼 200명끼리 2대1로 쇼 붙여서 대학 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좀 수능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수능이 30살이 되었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지금까지 견뎌오느라 고생을 했다.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진짜 이 수능이. 그리고 우리가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의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또 검토도 해봐야 되고 수능 이상의 시험이 제작되지 않은 이상 수능이 또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지만 지금의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능이 또 없어져야 된다. 수능이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의견을 또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 지금 대한민국의 수뇌부분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교육적 메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바.